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자성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강자성체.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라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은요, 먼저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내부에 원자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자석. 그리고 원자자석들의 배열된 방향이 조금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이 존재를 하게 되죠. 어려운 말이 나왔죠. 원자자석이요. 원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장을 내뿜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 하나가 N극, S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원자자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자기장 이런 거 하면은 화살표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머리 부분을 N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꼬리 부분을 S극이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원자자석이다 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자자석들이 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놈에다가 이제 자석을 접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N극 자석을 하나 갖다 놨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N극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화 또는 자화된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들, 즉 N극, S극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 머리가 있죠. 화살표 머리를 N극이라 보시면 돼요. 꼬리 부분은 S극이요.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 쪽 오른쪽이 N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요쪽이요. 여기는 이제 S극이 되는 겁니다. 요러면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N극하고 S극이 마주 보니까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달라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외부 자기장을 이제 제거를 하면은 이제 아까 오른쪽으로 이제 자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화된 방향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돼가지고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 되면서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물체를 우리는 강자성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물질이 뭐가 있냐면요, 철이라든지 니켈 같은 금속류가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상자성체다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원자자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강자성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조금 한쪽으로 뭔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이 없어요. 여기는 좀 얘네들이 뒤죽박죽으로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외부 자기장을 한번 쐬어 볼게요. 그러면은 N극을 엿다가 놨으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원자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이게 강자성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강자성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화살표 머리 쪽이 오른쪽을 향하니까 여기가 N극,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꼬리니까 여기는 S극,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하고 뭔가 비슷하지만, 강자성체는 뭔가 좀 강하게 자화가 되고 강한 인력이 작용한다. 상자성체는 좀 약하게 자화가 되고 약한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명한 차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화된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처럼 다시 얘네들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은 대표적으로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상자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내부에 원자자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자기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데 애초에 자기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기장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상쇄되는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원자자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석을 갖다 대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외부 자기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텐데요.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게 되면은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예,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예, 또 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화가 되면서 화살표 머리가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극이 되는 거고요. N극. 그 다음에 여기는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N극, N극이 마주 보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반자성체라고 하는 놈들은 청력이 작용해서 뭔가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자 자석들이 안 보이는 이런 형태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반자성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은 금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을 배열한 영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되면서 자석하고 강한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다시 그 자화된 거를 기역을 해요. 기역을 해서 이제 자석화가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이나 니켈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상자성체는 원자 자석들이 뒤죽박죽 있는데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좀 약하게요. 그래서 자석하고 약한 인력이 작용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이 원자 자석들이 흐트러지면서 자석의 성질을 잃는다. 뭐 종이나 알루미늄 이런 물질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 자석이 없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내부에서 자화가 되면서 자석에 의해서 얘네들이 청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밀려나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화가 다 풀려버린다. 이렇게 보시고 구리나 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라고 정리를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고1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는 잘 안 나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좀 깊게 나가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가볍게만 가면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